선배 동료 의원님, 선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일리동 초읍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만정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전염병과 기록적인 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선수구청장님과 부산진구 전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 때문에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효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 행정과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명품 부산진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구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리 힘들고 지역 주민도 힘들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보시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수구청장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과 코로나에 대한 위기 대응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지역민으로서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3년간 부산진구의 지도자로서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으며 긍지를 느끼는 점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실정법의 제약 때문에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민선 7기 부산 진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건강한 삶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특히 부산 진구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초고령 인구로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 진구가 2019년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지난 3년간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삶과 또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의 성과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또 선도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로서의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 환경입니다. 예. 사실 젊을 때 자식 키우고 사느라 바빠서 정작 이제 본인은 노인이 되었을 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딜 사업이나 셋들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용이하게 수리나 보수가 되는 반면에 무허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나 또 이 보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보편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시민들은 이것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OECD가 발표한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꾸준히 변화 발전하고 보완되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어 왔지만 단순히 이것은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벗어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누려야 할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지금 좀 느낀 게 우리 여성구청장에서의 그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구청장님이 선거에 나왔을 적에 뭐 엄마 같은 가정을 이제 살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구정을 좀 임하고 부산 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편적인 이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거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구청장님은 월경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월경용품 보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월경권은 이제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6년에 한 여성 청소년이 그렇죠. 그 깔창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뭐 공부를 하고 또 생활을 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던 복지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는 2016년에 그 사건 이후에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내년 2022년 4월 22일부터는 이 대상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진구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모든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도 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잘 감안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예전에는 도군 위생용품이라고 하였거든요. 이게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 용어 자체도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경용품이라고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예, 월경용품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도 아니고 보통 이거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보통 뭐 그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뭉뚱그리고 그리고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월경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관습 때문에 이거 오랫동안 좀 터부시되은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월경은 부끄러워할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과 학습권, 노동권, 주거권 등과 연결된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부적인 인권으로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건강을 지켜야 할 권리를 보편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빈곤한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는 현재의 예산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구청장님의 그 철학처럼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권리인 물경용품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네, 예,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이전에 제가 부산 친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좀 한 15년이지 한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산 시에서 오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을 보면 제가 진구 어원으로서 이제 생활하면서 국장님을 처음 뵀을 때 스타일이 달라요. 부산 진구 공무원들하고.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산시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걸 저는 봤어요. 이게 힘의 차이인가, 뭐 예산의 차이인가, 이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관리국장님이 나와가지고 깍듯이 의원님들하고 두루두루 인사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이 악성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지만 묵묵히 공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관리국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볍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와 토사 유출로 인한 양정 1, 2동 초읍동에 일어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양정 1주택 재개발 구역 내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변 하수박스로 토사가 퇴적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양정동 중앙대로 969번 길과 거기는 편구배로 노면수가 집중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이걸 올렸는데 이번 피해가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또 하게 되었는데 국가가 자연재해라면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가 제기하자면 국가가 국방에 임하는 기본 자세인 대비태세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 아니겠는지요? 예, 그런 개념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그 피해가 생긴 데에 비해서 물론 전적으로 뭐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이 피해 지역 주민과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가 원인은 됐지만은 그 밑바탕에 관리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하수관이라든지 우수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본 상가 지역이 똑같은 피해가 이거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주민분들의 어떤 상실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또 무겁게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다시 생기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국장님, 폭우가 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 보상도 못 받는 상가 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저기 양정동 중앙대로 969번 길의 어떤 침수 피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따라 본다면 여기 현재 배수관로는 유출량보다 통수량이 크게 나와서 배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지성으로 집중호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형적인 어떤 편구배라든지 집중된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배수가 능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도 구간에 추가로 우수관 우수바지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그 당시에 노면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맨홀 뚜껑이 그 악취 방지용 맨홀 뚜껑이었기 때문에 이걸 일반 주철용 맨홀 뚜껑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다 지금 교체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그 다니는 길에 보면 부산시에서 시작한 그 BRT 있잖아요. 예. 그게 공사를 하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거든요. 서면 일대도 그렇고 도로 포장을 하다 보면 도로 이거 더 치우기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걸 파내면서 이렇게 BRT를 해야 되는데 조금 파내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정밀 조사는 못했어요. 제가 기관상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육안으로 봐도 이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BRT 공사가 올라가면 BRT 공사를 하면서 도로폭이 올라가고 양정 969번지 그 밑에 길로 보면 위에 길하고 밑에 길하고 물론 편차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BRT가 높아져 가면서 밑에 길도 도로도 그 공사를 하면서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질문하는데 보면 다 나오지만은 본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후 변화로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반 시설이 물론 옛날에 뭐 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렇게 설치한 시설이라서 그때는 이렇게 강우량이 안 많았죠. 나중에 질문하면 나옵니다만은 더 쉽게 그 장사에 그 포장해서 전반적인 도로의 높이가 여전히 훨씬 높아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사진이 나올 겁니다. 1번 사진. 네. 저 도로가 중앙도로에서는 이게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960번 길 그쪽으로 가면 더 경사가 내려가면서 이게 또 횡단 경사가 또 여기 자료 나오겠지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썰려버려요. 일체 그 횡단 경사가 오른쪽으로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 부산지구 공무원들 보고 제가 이거 청량을 나가라 해서요. 청량을 나가니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 양쪽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난 게 이제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이면도로의 지대가 위 중앙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960번기 거기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분류하수관 설치 때 좌우 횡단 경사의 높이가 차이가 심화가 돼가지고 폭우가 우면 쪽으로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죠? 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모두 다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해봤을 때, 검토를 해봤을 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유출량보다 통수량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 그다음에 일반적인 강우일 때에는 배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적일 때는 문제가 없죠. 일반적일 때는. 예. 근데 일반적이 아니니까 이게 폭우 피해가 생긴 거고 일반적인 폭우가 피해가 안 있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이 국가가 위임 사무를 진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원은. 그다음에 사진 4번을 보내주시고 사진 5를 띄워주세요. 사진 5를 보면은 저기 인도 쪽에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여기 이 도로가 지금 저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늦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로 시설물이 지금 인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관리구역은 누구입니까? 우리 관리 친구입니다. 주체가. 예, 친구입니다. 진구죠. 예, 그러면 보통 통상에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도로가 생길 걸 예상을 하고 우수관을 그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래야지. 저기 보면 주택가인가 상가 옆에 보면 바로 우수관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실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저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가 조성이 돼서 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이 불편이 있고 하니 다시 보도가 조성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로 시설물이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으면 다 조성이 될 때 도로, 보도, 차도 구분을 다 하고 거기에 도로 시설물을 차도에 다 시설을 하는데 저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위에서 도로가 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수관이 설치도 안 됐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 우수관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집이나 상가에 바로 옆에 붙여갖고 우수관을 만들었다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안 돼서 이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경사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 피해가 사실 1m나 2m 정도 이렇게 인도가 떨어지가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용량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그 우수관에서 비가 울러 넘친다는 겁니다. 동영상에도 제가 5분 반원에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집 앞으로 바로 넘어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번 도로에는 배수관 없고 우수바지만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우수관이 인도변에 있는 우수관 이게 지름이 15cm인데 빗물 유입이 여기 처리 용량보다도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가 일어난 거죠. 여기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전제가 집중호우였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를 하는 게 그렇게 모든 게 이제 범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거 전쟁에 대비한 걸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대비 태세를 미연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강수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강수량 146mm로 확인이 됩니다. 예, 언론에도 나와가지고 한 150mm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걸로 있는데, 근데 이번 피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나온 실무자들 새벽부터 나와갖고 움직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관로를 제가 설치해야 된다. 그때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치를 한대요. 예, 그래서 용역 보고가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보고에 따라서 지금 우수관을 도로변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용역의 그 결과치를 가지고 건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관?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30년 강우 발생 빈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또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그 관로가 직경이 몇이에요? 300mm입니다. 300mm입니다. 그러면 추가 한 시간당 예.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자면 시간당 96.81mm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강우 강도에 맞춰서 이래 한 거죠. 30년. 그렇습니다. 5년 주기는 65.8이고 10년 주기는 78.1이고 20년 주기는 85.63 30년 주기가 96.81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년 주기는 105 예, 이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만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거든요. 네, 지금이 2021년이고 네, 기후위기에 의해서 사실 강우량이 편차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30년에 맞춰가지고 1시간당 96.8일, 여기는 지금 현재 올해 그 비가 내린 150mm에 대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96.81mm는 시간당 내린 강수량인 강우 강도 값이고, 예. 그 기상청이라든지 말씀하신 150mm는 1강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기준인 30년 강우 발생 빈도를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 예측을 하시는데, 예. 제가 이제 그것도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예, 실무자하고 여기 토론도 많이 했는데, 예. 그러면 96.1mm의 많던 용역에 따른 우수관 공사가 이제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엔 이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가 진입할 때 이거 백목 현상처럼 생기는 거. 시간당이라는 게 그때 집중호우라는 거, 그때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게 1일 평균이 150mm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당 집중호우가 내릴 때 거의 300mm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시간대 300mm, 500mm가 내리고 비가 덜 내릴 때는 0mm도 되고 10mm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량이 훨씬 더 커야죠. 그래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또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추가 우수관과 우수바지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실무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집중 강우가 내립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수관을 설치했는데 또 집중호우가 생기면 그거 어쩔 겁니까? 또 파내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예 심을 적에 이걸 30년 주기에 맞추기보다 50년 주기, 60년 주기에 맞춰든 좀 더 보다 넓은 용량을 심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포장공사 시 도로 포장 깊이를 지금 깊이 파내지 않고 한 그 원인 하나, 그리고 횡단경사가 좌측으로 많이 쏠린 부분, 그 도로공사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옛날에 이 사진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그 주택은 올라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인데 도로 포장공사 할 때는 이게 계속 올라봐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이 지다 보니까 훨씬 높아요. 집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지대는 올라올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포장은 계속 올라오니까 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가 쪽으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앙로 그거 파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것도 파내면 격차가 또 단차가 또 더 생기니까, 그래서 우수관을 심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의를 하는데 우수관 용량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식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의 주민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성실히 임무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빌려 국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주택과 상가로 각각 지급이 되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피해 금액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행안부 지시면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는 60만 원을 피해 신고를 해도 200만 원 지급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피해 신고를 했다? 200만 원 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뒤로 하고 상가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주택과 달리 지급 지침이 100만 원 이하는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을 못한다. 그런 지침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 지난 8월 21일서부터 25일까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구의 침수 내역을 보면 주택이 전체 11채, 11세대, 그리고 상가가 3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은 하한이 없이 전체 200만 원을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근거로는 우리 구비로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이의 없이 다 지급이 완료됐는데 의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상가 부분은 전체 우리 구의 33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양정지역에는 전체 25세대가 침수가 됐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시에서 하는 상가는 시비로서 제9호 기금에서 나가는데 하한이 있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과 상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하한이 없고 상가 부분에 대한 침수 부분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돼야만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증빙 지금 전체적으로도 저희 구에서도 아마 5건 정도는 지금 지급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도 건의를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택과 가치로 이게 해야 되지 좀 차등을 준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누차 물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시에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해서 심도 있게 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문이 왔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거를 변경을 해서 100만 원 이하까지도 전부 다 우리 주택처럼 지급해준다는 방금 우리 직원이 지금 공문을 가져왔는데요. 좀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송반정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적극적으로 이거 좀 일괄적으로 좀 지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 전체 아까 제가 처음 할 때는 5건만 지금 지원이 된 걸로 됐는데 전체 우리 구의 33세대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했던 거는 아마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문이 왔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메모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구의 건의사항 또 우리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이 돼서 조만간 아마 우리 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해줄 것 같습니다. 예, 뭐 천만다행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말을 많이 드린 이게 가장 핵심인데 뭐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영 팀장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분한테 제가 사실 많이 따졌어요.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부산시 전액 보조금인데 주택 침수에만 해당하고 일반 상가는 100만 원 이하는 지급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은 저지대에서 이거 생계형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서 상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시하니까. 그렇죠. 영시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반 시설이 잘 돼가 있고 비가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이렇게 뭐 커피숍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든가 이분들은 저지대인 걸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100만 원 이하는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황당해서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부산시 지침이래요.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공무원 열심히 일은 하십니다만은 지침이 있으면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입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200만 원까지 지급해라면 재난지원금에서 200만 원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부산시에 가서 따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은 거기서 안 움직여요. 의원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찾아갔어요. 바꿔야 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저소득층일수록 우리가 보편적인 지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이분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생계형 상가를 운영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 피해가 생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 해결이 된다고 저도 뭐 조영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끝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처리를 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 거기서 부산시에서 보내주면 부산 진구 자체에서라도 재난 피해 위로금이든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복지교육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생리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제 의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복지로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예, 그렇죠. 네.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몇 년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신발 깔창을 생계대로 대신 사용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충격을 떨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그동안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의문을 좀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여성들도 걱정 없이 생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진구 월경용품 현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우리 부산진구 지급 예산은 1억 7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7천만 원인데 11세에서 18세로 지금 되어 있죠. 수급자가 차상이라든지 한부모.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부산진구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지금 현재 696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월 11,500원. 네네. 예. 여갑에서 그렇게 이제 책정이 돼가 12개월 하면 그렇는데 이걸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이걸 빼고 그냥 일반 우리 학생들, 여학생들 11세에서 18세를 전액 지급을 한다면 전부 지급을 한다면 그 예산이 한 얼마 됩니까? 1년에? 지금 11세에서 18세까지 아동 인구가 9,400명 정도 됩니다. 네, 9,400명에 대해서 연간 13만 8천 원을 했을 때 13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억 정도. 네.
그러니까 1년에 13억 정도, 11세에서 한 18세 정도의 여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청소년 지원법이 4월 20일자로 개정이 됐고 내년 4월 21일부터 지금 전 연령의 여성 청소년한테로 확대 지급하는 거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조만간에 저희들 여성가족부에서 이 확대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침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예산의 범위. 예. 그 뭐 현실적이죠. 예산의 범위 안에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적 지원 법안에 따라서 우리 구도 또 구청장님 철학도 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겠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들의 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지역민원으로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초경은 사실 빨라지고 있고, 여가부 이번에 법안을 보면은 지금은 11세이지만 내년부터는 9세? 네, 내년부터는 9세 9세로, 맞죠? 예, 9세로 변경됩니다. 9세로 되면 예산이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고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